김광욱, 윤리, 유, 고 17곡의 시조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입니다. 17곡 모두를 하는 건 아니고 EBS 교재 기준으로 편집되어 있는 작품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인 윤리, 유, 곡의 의미는 노래인데 윤리라고 하는 장소에서 남긴 노래라는 뜻입니다. 윤리는 마을 이름을 뜻하고 한글로 바꾸면 밤마을이 됩니다. 밤마을에서 남긴 노래.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 자연과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지 정치를 하던지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시골은 서울, 도시와는 달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보면은 한결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도연명이 태어났다는 말이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시적 화자도 이 도연명을 아주 존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다시 도연명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도연명은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적 화자는 중국 시인인 도연명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근거는 이것입니다. 밤마을 옛 이름이 마침 같을 시고 도연명이 살았던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윤리라고 합니다. 시적 화자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도 무엇이다? 윤리입니다.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시적 화자가 도연명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수졸 전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원에서 시골에서 옹졸하게 산다. 옹졸이라는 말 대신에 욕심 없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게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시골에서 욕심 없이 산다는 것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삶의 태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 또한 도연명 또한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도연명과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은 어떻다?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적 화자는 자기 자신과 중국 시인 도연명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는 동네의 이름이 같고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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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잊었노라 무엇을 잊었노라 무엇을 잊었노라. 지금 잊었다라는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잊는다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잊었다라는 서술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무언가를 자기가 잊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무엇을 잊었는지 보겠습니다. 공명부기 세상 번우한 일. 번우하다라는 것은 번거롭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번거로운 일, 공명과 부기가 대표적인 일일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공명, 명예, 부기, 물질적인 풍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다? 번거로운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잊고자 하고 있습니다. 잊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엇도
자기 자신도 잊었고 타인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뭐가 된 채, 단절이 된 채 시적화자는 시골 자연에서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실가마 팥죽 절인 김치는 소박한 삶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가마를 깨끗하게 씻고 바위 아래 새물을 길어 팥죽을 달게 쓰고 절인 김치를 끄집어내니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하노라. 남이 알까 한다. 남이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맛, 팥죽과 절인 김치의 맛을 나만 알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맛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미각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행복감, 만족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누구만 알고 있다? 시적화자 자신만 알고 있다라는 뿌듯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와 저 백구야 무슨 수고하는 거냐? 지금 백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백구는 흰 갈매기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시에서는 무라 일체의 대상 시적화자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청자인 백구는 무엇이다?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적화자가 봤을 때 백구는 무엇을 하고 있다? 무슨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내용은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입니다. 갈대숲을 서성거리면서 고기를 엿보는 게 백구가 하는 수고인데요. 이 수고에 대해서 시적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지금 시적화자는 무엇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군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화자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잠입니다. 뭐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군마음을 먹은 사람이, 군마음을 먹은 존재가 하는 것이 무엇이다? 수고다라는 겁니다. 이 군마음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욕심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구는 어떤 존재다? 군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존재다. 욕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적화자는 이런 백구와 자신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백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달리 뭘 가지고 있으니까? 군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나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군마음 없이 잠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물음표 하나 넣어주시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이렇게 살면 어떻겠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은 배를 지금 밤에 가을 강에 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했는데 가을 강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언제? 밤에. 누구와 함께? 혼자. 시적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에 봤던 어부의 삶이다, 어부의 생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백구다 놀란다. 이때 백구는 여러분들 그냥 자연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수고를 하는 군마음을 갖고 있는 아까 전에 봤던 백구랑은 다른 대상입니다. 일성어적은 어부의 피리소리인데요. 자, 이 어부의 피리소리는 우리가 청각적으로 알 수 있으니 청각적 심상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시적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라는 것. 어부의 피리소리, 일성어적은 시적화자의 흥을 돕습니다. 시적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황하수 말 따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사실 성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을 구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황하가 맑아지면 태어난다라고 하는 중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하는 중국에 있는 강인데 평소에는 아주 뿌옇다라고 합니다. 황하가 맑아지는 것이 성인이 태어날 징조다 라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시고요. 보십시오. 초야 9년이 다 일어난단 말인가? 지금 서리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야, 시골에 있는 군현,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제세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골에 있는 어진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말인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가는 이유는 뭐다? 그쵸? 자연에 응가하는 삶 말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돕는 그런 삶을 살러 간 것이겠죠. 이런 삶은 자연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노는 삶과는 그 갈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즈버 감탄사 강산풍월, 자연을 누굴 주고 가거니, 자연을 누굴 주고 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야 9년은요, 시적화자와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시적화자는 자연에서 강산풍월에서 놀고 싶은데, 놀고 지내는데, 욕심 없이 지내는데, 이 초야 9년들은 다 어디에 있다? 강산풍월을 버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야 9년은 시적 화자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행수 조동갑은 시적 화자의 벗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부분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거 해온나, 니는 이거 해온나, 이거는 내가 해올 테니까 같이 뭐하자? 놀자라는 겁니다. 노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나들이 가면, 이렇게 소풍 가면, 매일 이렇게 지내면 시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서리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뭐가 제일 좋다? 자연 속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김광욱의 윤리유곡 정리하시기 바랍니다.